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스카이데일리 긴급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상원 육사 41기 예비역 소장이지요.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한미 공동작전에 의한 중국인 간첩단 검거 보도가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요, 지금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죠.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규명운동을 벌려온 장전 박사가 육사 34기입니다. 선배죠. 장전 박사가 전 국방대 교수를 역임한 장재현 박사가 서울구치소에 면회를 간 겁니다. 그래서 면회 가가지고 접견해서 스카이데일리가 중국 간첩단 보도가 맞는가? 이 스카이데일리가 지난달 1월 16일 날 중국인 간첩단 보도 기사를 1월 16일 날 냈는데 이러한 보도가 맞는가라고 질문을 한 거지요. 그러자 노상원 소장이 맞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장전 박사가 스카이데일리에 알려왔습니다. 오늘 장전 박사에 따르면요,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스카이데일리 중국 간첩단 보도를 아는가라고 장 박사가 묻자 잘 압니다라고 답변한 뒤 본지 보도의 사실 여부를 재차 묻자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노 전 사령관이 경기 수원에 자리한 선거연수원의 외국인 공동 숙소에 계엄군이 진입했고 중국인 간첩단을 검거한 사실에 관해 언급한 것은 처음 있습니다. 아마 노상원 소장이 우리나라의 전 사령관이지만 비밀작전 책임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보사 사령관 출신이기 때문에 정보사의 어떤 블랙 요원으로 활동하는 총책임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요, 국내 주요 언론들이 대체로 노 전 사령관의 무속신앙에 초점을 맞추며 흠집내기 보도에 열을 올린 가운데 이런 것들이 가짜 뉴스가 아니었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미 공조작전에 관한 발언은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 육군소장이라고 하지만은 민간인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주 의원, 박선원, 윤건영 의원이 국회 상임위와 언론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수원 연수원에서 실종된 직원들의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중국 간첩단에 관한 노 전 사령관의 입장은 보도가 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보도 안 한 것이죠. 언론은 노 전 사령관을 12월 3일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 계엄을 앞두고 햄버거 체인점 등에서 내란을 모의 실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번 계엄 이후 보직 해임된 문상호 육사 50기 육군소장이죠. 문상호 전 사령관의 전임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직이 해임된 문상호 전 사령관의 전임자가 바로 노상원 전 사령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퇴역 전에 상명 하복 관계에 있던 정보사 대령급 간부들에게 직접 지시한 정황도 언론 보도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본지의 중국인 간첩단 검거 보도에 관한 노 전 사령관의 이번 확인 발언은 그가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마찰을 염두에 두고 비선에서 한국 측 작전 개통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12월 3일 날 한미 간의 합동작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는 바이든 정부예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이신 분이거든요. 취임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서 KBS는 어제입니다. 9시 뉴스에서 노전 사령관이 지난해 10월 14일 문상호 당시 사령관에게 김용현 장관이 전화할 것이라고 말한 뒤에 10분 뒤 실제로 김 장관에게서 비화폰으로 문상호에게 전화가 걸려와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누구에게 문상호에게 잘 전화가 오면 도와줘라 이런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를 계기로 노 전 사령관의 말을 김 장관의 지시로 이해했다. 누가요? 문 전 사령관이 검찰 진술에서 공개했다. 자,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개엄 당일 9시 30분쯤 문 사령관에게 전화해 10시쯤 속보가 나오면 선관위에 인원을 투입하라고 했고 다시 전화를 걸어와 20분 정도 지연될 것이라며 계엄의 구체적인 일정을 꿰뚫고 있었다는 취지로 KBS는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 계엄을 선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낭독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아직 증인으로는 호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호출돼 가지고요 증인으로 나서서 이러한 것들이 알려지면 정말 대한민국 난리 날 겁니다. 한편 본지는 지난해 12월 3일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이 한미 공조 작전에 의해 선거연수원에서 검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죠? 스카이데일리가 1월 16일을 보도했어요. 이 작전은 신분을 곁으로 드러내지 않는 한미 정보 당국의 블랙 요원들이 주축이 된 블랙 옵스 작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미 작전 참여자들은 중국 국적 간첩단의 소재와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 수년간 정보 수집 및 추적을 벌이며 긴밀하게 공조를 해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블랙 요원들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트럼프 일기 때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 예상입니다. 며칠 전에요 미국 상원 의원에서 인준이 돼가지고 눌리 게버드 국가정보국장이죠. DNI 국가정보국장 여성인데요. 인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제 트럼프 정부 2기가 됐고 또 상원이 지금 100명이잖아요. 상원 의원이 100명인데 아마 52대 48로 통과가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간첩 체포설이 조만간에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직을 걸고 이게 한미 공동작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지금 구속수감 중에 있는데요. 아마 구속수감이 안 됐다면 이것이 한미 간의 공동작전으로 해서 발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행하게도 수감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미국 정부에서 중국 간첩들이 미국과 한국의 선거 관리를 선거 전산 조작했다는 것이 발표가 되면은 크나큰 이슈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위대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알면 더 지지율은 올라갈 것입니다. 아마 지금 대한민국은요 좌다 우다 지금 따질 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를 질 거냐 사회주의로 갈 거냐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각성하고 일어나야 할 때고 깨우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조만간에 미국에서 이런 정보가 발표되기를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